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발 좀 빨리 취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업대장 방영황입니다. 자, 여러분 심평원 같은 경우는 총 6개 항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슷하게 나온 항목도 있고요. 조금 다르게 변형된 항목들도 있죠. 심평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 쓰시는데 그게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만 하더라도 그 까다로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목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에 나와 있는 항목처럼 관련된 항목들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번 항목은 실수의 8가지 유형을 알면 끝나요. 두 번째, 2번 항목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게 되면 끝납니다. 3번 항목은 봉사활동 경험이 없어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은 전문성의 기준이 심평원의 인상을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를 알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5번 항목은 특별한 심사평가원과의 나와의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꼭 아파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항목은 성과란 도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탁월한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수는 총 1400바이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00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겠죠. 바로 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또는 단체 활동 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본인의 실수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에 대해서 작성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지만 그때는 어떤 타인의 실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제는 본인의 실수예요. 본인의 실수. 자, 우리는 실수의 8가지 유형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일, 그 다음에 규칙을 무시하는 일, 시간의 압박으로 인한 실수, 편견으로 인한 실수, 피로감으로 인한 실수, 잘못된 가정에 의한 실수, 맹목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실수가 우리가 주로 하는 실수의 유형들이에요. 물론 꼭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작성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실수에 대한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의 유형과 개선 및 교훈의 유형을 제가 이렇게 연동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자신의 능력을 초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파악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규칙을 무시한다는 것은 규칙과 원칙의 준수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파악했다는 것들을 배웠다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시간 압박은 우선순위, 편견은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동등하게 사고하는 생각, 그다음 피로감에 대한 부분은 자기관리, 잘못된 가정의 실수는 자기가 늘 옳다고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 맹목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는 업무를 잘 분배하는 효율성,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은 습관의 수정과 안일한 태도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개선의 또는 교훈 방향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향이니까 실수의 유형들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에 부합하는 실수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 내용은 무리한 주장으로 인한 실수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내 주장만 내세워서 오히려 팀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를 제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솔직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수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이런 잘못된 가정에 대한 실수가 내가 생각하기에 항상 옳다고 믿는 태도가 아니라 많은 자료나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부분입니다. 예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항목,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이 활용하는 방법을 서술해 주십시오. 자, 항목 내비게이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먼저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을 이해하고요.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고 기대를 명확화하고 언행을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뢰의 정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신뢰를 줄 것인가.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손하고 친절하며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성 예시는 가이드라인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동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또는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경조사 잘 챙기는 것들도 좋은 관계 형성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칭찬을 잘한다든지 동기에게 항상 그 동료에게 동기를 잘 부여하고 목표의식을 제공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고 언행을 일치시키는 부분, 실수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 사과하는 것까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 뭐 잘 기억한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한다, 소통을 잘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조금 그 방법을 구체화시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조사 잘 챙긴다. 카톡에 일일이 뭐 어떤 경조사를 잘 입력해 놓고 나올 때마다 연락을 한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좋고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의 실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사 정신을 발휘했던 경험과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서술해달라고 하는 3번 항목입니다. 자, 봉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했던 경험들을 쓰시면 되는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 비용 또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남을 위해서 사용해 줬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은 바로 희생에 대한 부분들을 얻었다. 봉사가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에 대한 사용 능력이 부족한 상사님에게 엑셀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때 당시 상사님께서 좀 힘들어하셔서 내가 도움을 줬다. 나 또한 시간을 좀 할애해서 가르쳐 줘야 됐었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더니 어때요? 상사님께서는 나에게 상담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의 사무 업무를 소개시켜주는 등 많은 신경 써주게 되면서 봉사의 부메랑 효과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서 지방 출장 검진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가야 됐었지만 내가 먼저 갔다.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자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팀 내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닌 자청해서 진행한 출장 검진이었기 때문에 현재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많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와 헌신이 단순히 그냥 봉사활동이 아니라 내가 팀에 좀 더 기여하고 팀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부분들을 소재로 사용하시게 되면 3번 항목도 완성도 높게 쓸 수 있습니다. 자, 4번 항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의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전문성의 정의와 판단 기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성의 정의는 알겠는데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 원 입사 후에 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문성은 심평원의 인지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평원에서는 열린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합적 지식이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역량을 행정이든 심사든 어디에든 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융합적인 지식의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창의적 인재라고 하니까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변화시키고 시도하고 개선해내는 그런 인재가 바로 전문성 있는 인재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판단 기준을 보게 되면 융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가, 새로운 것을 적용하고 변화하기 노력하는가. 끝에 가로 물음표를 다는 방식으로 판단 기준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 기준 꼭 잘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 기준을 기술화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경험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판단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노력을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입사 후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입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의 조직도, 그러니까 업무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다양한 부서의 업무들이 있는데 심평원에서 좋은 건 뭐냐면 그 부서 업무를 클릭해보면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 상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원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도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심사 분석 혁신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전문성이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가이며 판단 기준은 주도성, 융합적 지식의 탐구, 창의적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전문성의 기준은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진 않아도 되지만 심평원의 인재상의 기준을 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두 번째는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왔다를 간단하게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공부해서 융합적인 지식 쌓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동안 다른 업무에서 개선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조직도를 참고해 보시면서 어떤 업무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심사평가 혁신부서에서 분석 시스템 개발의 운영 고도화에 참여해서 업무 혁신 및 뭐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숨이 차지만 5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목은 우리 원의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해달라. 자, 해당 경험이 우리 원 지원 동기에 영향을 준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인연을 만들려고 하면 인연을 만들 수는 있어요. 내가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기록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심평원에서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주변에 어떤 지인께서 뭐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뭐 다양한 의료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잘 받아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런 내용을 쓰셔도 돼요. 근데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어디가 아팠어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행정직무라고 하면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의학 정보에 대한 국민 건강이 중요하므로 이런 홍보나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 난 그래서 이런 홍보와 마케팅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평을 지원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직무 설명 자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직무 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한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직무 수행 내용을 보시고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가 잘 연결해 두시면 돼요. 꼭 그래서 우리 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 꼭 굳이 의학 관련된 경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니까 우리 원에 관련된 경험이 아니에요. 직무와 관련된 경험, 경영, 뭐 홍보, 마케팅 관련된 경험에서 그것이 왜 우리 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되었는가. 그래서 지금 심평원이 하고 있는 행정적 서비스나 마케팅 이런 것들이 내가 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작성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심사 직무는 뭐 어려운 상황의 환자가 심평원에서 어떤 이런 의료 혜택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했다. 뭐 이런 형태로 쓰실 수도 있고요. 코로나19 병원 진료 데이터 구축 앱을 개발하면서 알아보니까 심평원의 DNA의 데이터 네트워크 AI죠. 이런 부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산직으로 맞춰 쓴 건데 코로나19로 해서 병원 진료 관련된 데이터 서비스를 알아보던 중에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니까 심평원에서 이제 DNA 혁신을 바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보다 AI 네트워크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전산직의 담당자로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방식으로 작성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 항목인데요.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발전시킨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 자, 탁월한 성과라고 하는 것은 도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뭐 도전 경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가지 이상의 경험을 제시하라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노력한 경험이라고 하니까 하나의 경험을 자세하게 쓰는 것보다는 2가지의 경험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꼭 우리가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아니어도 됩니다. 위에 전문성에 대한 내용을 썼으니까요.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일서에 나와 있는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뭐 연구직도 있습니다. 연구직 채용에 관련돼서 필요한 역량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직무 수행 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데이터에 대한 분석적인 태도,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설득적인 의사소통 이렇게 나왔다면 내가 어떤 설득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세밀한 일처리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나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나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잘해서 성취했다. 세밀하게 일처리해서 성취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해서 힘들었지만 달성했다. 뭐 그 다음에 업무 정형화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잘 정리함으로써 뭐 성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이러한 역량들을 발휘했던 사례들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차별화된 경쟁력이나 강점을 서술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직무 수행 태도에 나와 있는 이런 키워드를 보여주었던 사례나 경험을 작성하시면 6번 항목도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기소개서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관련된 블로그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예시도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건보라든지 뭐 SOC 계열, 뭐 보건복지 계열, 뭐 다양한 계열별로 꾸준하게 내용을 업데이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하고 알림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취업이 빨리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